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소개된 한국과 관련된 실화의 감동을 전하는 모두의 한국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양심적인 행동 방식을 독특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연출된 상황들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평범한 소시민들의 양심 어린 행동과 인격적인 수준을 알게 되면서 반성과 칭찬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요새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비교 실험 카메라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나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의 태도로 그 사회의 양심과 의식 수준을 비추어 볼 수 있어서죠. 세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한국은 특이점을 보였을까요? 영국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합니다. 이번 실험은 비슷한 환경 아래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각 나라의 어린이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정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실험은 이탈리아, 태국, 영국, 한국에서 각국의 현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길에 떨어진 돈을 보고 과연 각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였는데요. 먼저 이탈리아와 태국에서의 실험 영상이 짧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와 태국에서는 그 나라 어린이의 행동을 지켜볼 수 없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공원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돈을 흘려서 반응을 보았고, 태국에서는 길에 돈을 흘려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았는데, 이탈리아와 태국 두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돈을 보며 고민을 하는 사이 순식간에 나타난 행인이 돈을 주워가 버리면서 정작 어린이의 행동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어서 영국과 한국의 영상도 보여졌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흘리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영국의 실험에서 3명의 아이가 등장했는데요. 한 명은 돈을 흘리고 달려가는 사람을 쫓아가 돈을 돌려주는 행동을 해서 몰래 지켜보던 엄마와 진행자를 뿌듯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머지 2명은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죠. 그나마 한 명의 아이는 돈을 빌린 사람이 다가와서 돈이 떨어진 것을 보았냐고 물어보자 무척 당황해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린이는 돈을 못 받다고 거짓말까지 했고, 몰래 지켜보던 엄마는 내가 아이를 잘 못 키웠다, 내 잘못이다라며 속상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실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길에 돈과 함께 특별히 작은 태극기를 함께 두었습니다. 돈만 떨어뜨렸을 때는 아이들이 길에 떨어진 돈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코디네이터는 돈을 더욱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작은 태극기를 같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길을 지나가던 첫 번째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태극기와 10,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돈을 흘린 사람이 있는지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아이들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과 태극기 모두 주워서 벤치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태극기와 돈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며 어린아이다운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이들은 형제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는 돈에 관심을 가지며 갖고 가자는 듯이 보였죠. 하지만 형처럼 보이는 큰아이가 우리 것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어린 남자아이를 말렸는데요. 그래도 어린 남자아이가 계속 아쉬워하며 자리를 뜨지 못하자 큰아이는 단호하게 안 된다며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누구 아들인지 몰라도 그 아들 참 잘 키우셨네요. 세 번째 아이들은 돈과 태극기를 보고 놀란 듯한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돈에는 관심도 1도 없이 태극기만 들고는 신나게 흔들었죠. 이 아이들은 돈보다 태극기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신기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급기야 돈은 뒷전으로 두고 태극기를 어떻게 할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태극기를 제자리에 두자는 아이도 있고 경찰서에 갖다 주자는 아이들도 있었죠. 아이들은 돈은 관심이 정말 1도 없었고 오로지 국기인 태극기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각 나라의 실험 영상은 모두 끝났고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탈리아와 태국은 실망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터인데 어른들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했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영국에서의 실험 결과로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기에 잘못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반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정말로 귀엽습니다. 아이다운 순진함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정말로 정직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은 정말 정직한 나라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한국의 초등학생이 한 행동을 본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단체로 눈물을 흘린 사연도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살고 있는 유아진 학생이 그 주인공인데요. 유아진 학생이 외관초 5학년이던 몇 년 전 부모님과 함께 호국의 다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는 호국의 다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원래 명칭은 외관철도로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의 철도 교량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외관철교에서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성공하면서 호국의 다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유아진 학생이 호국의 다리를 산책하던 중 한 추모비를 보게 된 거죠. 추모비에는 엘리엇 중위와 그의 부인이 이곳에 잠들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엘리엇 중위는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가 실종된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엘리엇 중위를 60여 년간 그리워하던 그의 아내는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엘리엇 중위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호국의 다리 아래 낙동강에 뿌렸습니다. 추모비를 보며 이런 사연을 알게 된 유아진 어린이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칠곡 군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엘리엇 중위 아저씨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실종됐는데 아직 유해를 못 찾았다고 해요. 꼭 찾아주세요. 아내마저 돌아가시고 7순이 넘은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유해를 기다린다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국군장병 아저씨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유해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더 힘을 내어주세요. 사실 칠곡에서는 우리 국군장병들을 동원해서 꾸준히 유해 발굴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초등학생의 편지는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육군 보병 50보병사단장과 칠곡대대장에게 전해졌고 육군에서는 유아진 어린이의 편지를 한 부씩 복사해서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장병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발굴 작업에 더욱 사명감을 갖고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진 어린이의 행동은 엘리엇 중위의 딸 조르다 씨에게도 전해졌고 그녀는 바로 유아진 어린이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외국 군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양의 아름답고 밝은 영혼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간다면 직접 만나 안아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내용은 SNS로 퍼지며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어린이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SNS에 한국 어린이의 칭찬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중국인도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막무가내로 자라 끔찍하게 말을 안 듣는 중국 어린이만 보다가 한국 어린이의 행동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 본사에 파견 근무를 오게 됐는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왔지만 회사 숙소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숙소가 아파트와 주택이 즐비한 주택가에 자리했기 때문에 오가는데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내 생각에 중국 아이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기적으로 장난을 치는 제멋대로인 아이 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아이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자녀 정책 시대에 부모가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소황제들로 행동에 거침이 없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난폭한 장난꾸러기 악마들인 셈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큰 나무 토막을 떨어뜨리고 집 주변의 음료 자판기도 아이들이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몇 번이나 내 발을 일부러 밟았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들로 인해 아이들을 완전히 싫어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중국 아이들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일찍 퇴근하는 길에 하교하는 초등학생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교하는 아이들이 싫어서 나는 일부러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여러 무리들도 나를 따라 그 길로 들어왔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차 한 대가 뒤에서 따라 들어온 게 느껴졌고 나는 순간 차주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길에 초등학생들이 잔뜩 지나가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차 왔어. 그 한마디를 듣고 뒤를 돌아본 아이들은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벽 쪽으로 몸을 붙였고 나도 모르게 나도 차가 지나가게 한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차는 고맙다는 듯이 경적을 빵 울리고 빠져나갔고
차가 다 빠져나가자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이런 행동으로 무척이나 놀랐지만 한 번 더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횡단보도가 바로 나타났는데 차의 통행이 많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순간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번쩍 들면서 횡단보도 양쪽을 살폈고 아이들을 본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든 채로 길을 건너면서 양쪽에 멈춰선 차들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고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서 인사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 무리를 따라 길을 건너면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중국의 아이들이라면 차가 오던지 말던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뛰어서 건넜을 텐데 한국의 아이들은 중국 아이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숙소 주변의 아이들을 종종 마주쳤고 이제 나와 눈인사를 하며 지내는 어린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전 아이들이 귀엽다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직한 한국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미래는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며 SNS에서 한국 어린이를 칭찬하였습니다. 이상 실화의 감동을 전하는 모두의 한국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모두의 한국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